우리 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했던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신들도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가 뿌리는 겁니까? 오히려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삐라 날아온다고 이번에는 우리도 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참 뭐 하는 거 보면은 좀 말이 잘 안 통하는 저기도 합니다. 어린애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왜 그렇게 하는지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맞대응 전략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온 교례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20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인간 추물들이 전윤일 때까지 또다시 기어나와 감히 우리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비방중상하는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천추의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해서 지금 재중 동포들의 가슴은 치솟는 분노로 끌어번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고향과 혈육을 버리고 남조선에 도주한 악질 탈북자 인간 쓰레기들이 민감한 전인을 대해서 주제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특대형 범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를 묵인 조장한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주범이 아닐 수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이번에 북남 공동연락소 폭파 막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지만 뭐 직성이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제일 다치지 말할 것을 다쳐놓은 죄가가 얼마나 큰가. 이것도 가늠 못하는 남선 당국자의 이 추태와 처사는 정말 경악을 자아내며 적게심한 더 불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남선 당국자 평양에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령 있게 한대하고 대해줬나. 한데 한 일이 뭐이나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했다면 인간 쓰레기들이 망동 묵인 조장하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 판문점에 나가서 우리도 삐라 뿌리자고 우대입니다. 예, 자 우리도 뿌리겠다. 현근택 부위원장. 네. 뿌리면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요. 몰라도 세상 너무 모르는 거죠. 저는 아마 종이값이 아깝다고 썼는데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 뭐 60, 70년대 삐라 오면 뭐 신고하고 이랬지만 예. 아마 지금 삐라가 뭐 올지도 모르겠지만 와도 아마 애들이 보면 이게 뭐지 하고 웃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인쇄한 거 보면 예. 인쇄 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급한 기술이 그렇죠. 드러나는 거 네, 아닌가요? 프린터 아마 기술이라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에 대응으로 그 북한에서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지금 현재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쨌든 뭐 우리 같은 경우야 뭐 대통령을 비난하든 아니면 뭐든 언론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아마 직접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통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이분들이 아마 이 체제가 다르다는 거, 왜 다른지 이런 거를 아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솔직히. 다만 좀 걱정하는 것은 그 전단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못된 거 보낼까 봐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마 이거를 우리는 어쨌든 막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으로든 어쨌든 예. 이게 지금 뭐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서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보내면은 아마 지금 탈북자 단체들도 당장 그럴 거예요. 아니 그쪽도 보내는데 왜 우리 못하게 막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농담한 얘기고 사실은 어찌 보면 뭐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 저는 아마 좀 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안 하시는 게 낫다. 사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차정 교수. 그런데도 북한이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왜 보내려고 할까요? 저는 지금 뭐 남한에 대한 타격보다는 일종의 내부 체제 단속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지금 뭐 남쪽에서 그러니까 대남 전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 눈은 식으로 일종의 뭐 상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셈인데요. 뭐 제가 지금 대로받고 예. 말로 죽이라는데 사실 지금 북한에서 그러니까 전 주민들을 동원해서 지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로 주고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말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이 대남 그러니까 대북의 그러니까 남쪽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 만큼 이에 대한 뭔가 이 북한 체제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부 결속하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상당히 고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주민들이 나서서 이 지금 이 남쪽에 삐라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남쪽에서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이 고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이 일종의 탈북자들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뭔가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 강제도 못 낸 주민들 하여금 그런 걸 갖다 일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건 탈북자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남한 정부가 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철저하게 내부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단 보내면서 내부에 광고를 널리 하는 걸로. 윤기찬 부위원장, 차라리 그 돈으로 인민들이나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도 꽤 들걸요? 뭐 그 돈은 또 조족지혈인 게 핵을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그럴 정권이었으면 아마 핵을 안 만들고 그 비용으로 민생에 썼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탈북자 문제가 북한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저 수면 위로 올린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리더십이 혹시나 흔들렸으면 잠재적 탈북자에 대한 북한 내 경고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와서 이제 정착을 잘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게끔 대한민국에 그런 어떤 정책적 목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현주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분들 적어도 북한이 보내기 전에는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먼저 보내면 지금 우리도 왜 못 보내냐 하는 게 그게 말이 되지만 먼저 우리가 보내면 이거는 평화를 스스로 깨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평화롭게 안 지내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단 살포라는 거는 이게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줍니다. 농사 짓고 있다가 이 전단 살포자들이 나왔다라고 이게 그 연락이 오면 농사하다가 대피소로 다 피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저게 사실 북한 측에서 저걸 보낸다고 하면 완전히 자충수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지금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가는데 저게 날라오면 못하죠. 제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누가 이득이에요? 그 자기는 누워서 침 뱉기보다도 훨씬 못한 행위고,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전단에 도대체 무슨 내용을 쓸지. 자유민주주의보다 자기네 독재 체제가 더 우월하다? 또는 자기네 못 사는 게 남한이 경제력이 50배인데 50배 잘 사는 것보다 50배 못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체제다? 도대체 뭘 거기다 쓸까요? 아마 전단 내용 중에 아마 통합당을 비난하는 내용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통합당은 남북 협력을 바라지 않는다. 나쁘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남북 협력 바라고 자기네 도와준다는데 그럼 뭘 비난하려고 저걸 보내는 건지. 그래서 저 전단 보내는 것도 내부용이다. 아까 차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내부 단속용. 그래서 내부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한 가지 효과는 한 가지 성과는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는데 내부 갈등, 남남 갈등을 노린 거라면 그 부분은 조금 성공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가 따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먼저 하태경 의원이 왜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렇게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 지사가 가정집까지 파손하는 대북전단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한다. 또 이재명 지사 말싸움으로 질 사람 아니죠. 찍찍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녹취가 준비됐네요. 한번 들어보죠. 두 단체 예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경찰 병력을 배치해 놨습니다. 네.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특사단에서 항상 그쪽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일, 25일 큰 세미나
북한 운동연합이나 어떤 시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하면 네.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은 지역이 5개가 있습니다. 네네. 5개인데 여기 안에서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고 네. 또 원천 봉쇄할 수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권력 투입한 그 탈북자 그분이 제가 2018년에 설득을 해서 삐라 뿌리는 것을 중단했던 사람 집입니다. 그때 북미 정상회담을 좀 우리가 배려해줘서 삐라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했었고 수락을 했었습니다. 이민복 씨는 대화로 충분히 삐라 살포하는 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런 대화 노력은 전혀 해보지 않고 이분은 경기도민이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에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잡아 조진다. 강자에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는 무한 군림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특기냐. 예, 이재명 지사에게 강펀치를 날렸네요. 이재명 지사, 지금 이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경기도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철 의원, 네. 저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가장 노리는 것이 남남 갈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에 지금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쓸데없는 논란입니다, 사실. 하태경 의원은 얘기했다시피 설득하면 안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잉되게 지금 법을 가지고 처벌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은 또 우쭐해져서 영웅심리가 만들어져서 더 날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처럼 충분히 설득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법을 만든다면 결국 북한의 속셈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뭐 박지원 의원도 인터뷰 중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저렇게 법으로 강하게 제재를 하면 결국 김여정 하명법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설득하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데 왜 북한에 자꾸 휘말리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처럼 충분히 설득하고 또 주민들이 저 사람들이 오면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권력이 나서는 것은 과잉된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